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는 양영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아파치 네모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빅데이터 처리하기입니다. 저희 발표를 요약을 하자면 아파치 네모는 빅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입니다. 아파치 스파크보다 빠른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사용과 이제 디플로이가 쉽습니다. 현재 아파치 네모가 서포트한 애플리케이션들은 빔과 이제 스파크 애플리케이션들이고, 기존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있으시면은 네모를 쓰실 수 있습니다.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로선 파셜하게 그 특정 애플리케이션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분산 환경은 얀, 메소스 등 이런 클러스터 리소스 매니저 위에다가 이제 네모를 실행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클러스터 매니저가 없으시면은 뭐 그냥 리눅스 머신 여러 개가 있다 하면은 거기에다 이제 스탠드얼론으로도 실행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치 네모는 오픈소스 아파치 인큐베이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컨트리뷰터들로 저희 서울대학교와 뭐 삼성,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해외, 국내에서 커미터 및 컨트리뷰터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고, 작년에 토크들을 한 걸 보면은 뭐 네모 논문 ATC 토크, 아파치 이제 프로젝트들이 모인 아파치콘, 그리고 이제 아파치 빔 서밋 뭐 이렇게 토크를 했고, 한 2, 3 정확하진 않지만 2, 3년 전에 이제 데뷔에서 발표도 했었고, 이제 오늘 감사하게도 여기 네이버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컨텐츠는 일단 모티베이션과 유즈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이제 송원욱 연구원이 이어서 아파치 네모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발표 Q&A 여기 라이브 댓글에 올라오는 걸 저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모티베이션과 유즈 케이스입니다. 데이터 프로세싱 오버뷰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작성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고,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소스 그 분산 환경에서 이 프레임워크가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현재 많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 되게 잘 아시겠지만 뭐 스파크, 플링크, 하둡 MR, 뭐 드라이드 테즈 등이 있고, 이제 네모도 이제 비슷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백그라운드 설명을 더 드리기 위해서 분산 워드 카운트 예시를 말씀드리자면은, 뭐 애플리케이션이 이런 간단한 이제 코드로 짜여져 있습니다. 뭐 워드를 워드 원 페어로 만들고, 뭐 각 워드마다 이제 썸을 해가지고 워드 카운트를 한다 라는 이런 스펙이 주어졌을 때, 이제 프레임워크가 이걸 수행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는 뭐 런타임 태그, 뭐 그래프 형식으로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이 그래프에 담아가지고, 뭐 여기는 심플하게 맵 리듀스 태스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런타임에서 실행을 하게 되고요. 뭐 실제 실행을 할 때는 이제 맵 벌텍스부터 실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큰 데이터를 패러하게 이제 여러 태스크들이 실행을 하고, 그 중간 결과 값을 그 다음에 리듀스 태스크가 실행돼서 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면, 이 마스터에 이제 스케줄러 컴포넌트가 있어서 이 런타임 태그가 있고, 이걸 실행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처음 인풋 데이터는 분산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 리소스, 데이터 센터 리소스를 뭐 얀이나 메소스 같은 데서 가져와서 이 엑스큐트 프로세스들을 띄우게 됩니다. 그 프로세스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맵 벌텍스들을 먼저 스케줄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인풋 데이터가 간단하게 뭐 애플 바나나였다 하면은, 뭐 애플을 받아서 그 유저 디파인 펑션을 어플라이 해서 결과물을 주로 이제 로컬 디스크 채널 앱스트랙션 같은 거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바나나도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뭐 리듀스 벌텍스들이 실행이 됐을 때 같은 키를 가진 데이터들은 하나의 태스크에 모아지게 되면서 이제 리듀스 펑션을 어플라이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되게 뭐 티피컬한 실행 방식이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크게는 이 방식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의문이 네모가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텐데, 네모의 특징은 이 디테일하게 이 스케줄링과 데이터 트랜스퍼하는 채널 부분의 그 실행 방식을 손쉽게 변형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변형하는 이유는 이 다양한 데이터 센터 리소스와 그리고 데이터 특성에 맞춰서 변형을 했을 때 큰 스피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변형을 하기 쉬운 프레임워크다, 다른 프레임워크에 비해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모는 말씀드렸듯이 유연하게 엑스큐션 할 수 있다. 아까 그 분산 스케줄링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을 변형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형하느냐에 대해서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에다가 내 옵티마이제이션 폴리시를 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인터페이스 자체에서 코렉트니스를 보장해서 이 애플리케이션 시멘틱이 깨지지 않도록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하라고 하는 대로 분산 수행을 하도록 코렉트니스를 보장합니다. 이에 비해서 다른 프레임워크들을 비교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스파크를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보여드린 뭐 스케줄링과 커뮤니케이션을 바꾸려면은 그 내부에 하드코딩된 그 스케줄러와 데이터 그 채널 부분을 다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은 한데 이제 애독하게 고치기 때문에 메인테인하기도 어렵고 실제 구현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유연한 엑스큐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디플로이먼트 시나리오가 그 데이터 프로세싱 애플리케이션들이 실행되는 시나리오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4개만 일단 썼는데 뭐 네이버 내에서 다른 케이스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여기는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나리오들을 적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트랜전 리소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메인 페이지는 프라이어티가 되게 높은 잡이고 그거와 콜로케이트 돼서 이런 배치 잡이 같이 돌 수 있습니다. 그럼 프라이어티가 높은 잡이 리소스를 원할 때 이제 이런 배치 잡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키를 당하면서 이빅션이 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트랜전 리소스 상황에서 어떻게 최대한 그래도 배치 잡이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많아졌고, 두 번째로는 이제 geographically distributed resource는 뭐 예를 들어서 시애틀과 홍콩, 서울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다 같이 처리하고 싶을 때 데이터 센터 내에서는 네트워크가 되게 빠른데 데이터 센터 간의 네트워크는 비교적 느리고 그리고 그 편차도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해서 데이터 처리하는 게 또 중요해집니다. 이제 리소스 말고 데이터 특성에서도 뭐 데이터 양이 엄청 크면은 보통 셔플 같은 경우에는 HDD 하드디스크를 씁니다. 왜냐면 되게 비용이 너무 큰 데이터를 처리하기엔 그 비용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 키를 룩업하는 과정에서 디스크 식 오버헤드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식 오버헤드를 어떻게 줄일지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트위터 데이터를 분석한다 했을 때 뭐 트럼프 트위터는 뭐 팔로워가 많으니까 그 트윗에 대한 계산을 처리하는 벌텍스는 과도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작업이 느려지는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큐를 또 핸들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자면 뭐 리컴퓨테이션 코스트 어떻게 줄일지, 디스크 스틱을 어떻게 줄일지, 웬 바트넥을 줄일지, 로드를 어떻게 밸런스 할지에 대한 이제 이런 니즈들이 생기고요. 이게 아카데미아뿐만 아니라 실제 인더스트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크고 데이터 애플리케이션들을 많이 돌리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는 문제이고,
또 스스로 이제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뭐 시스템 같은 거를 제안하고 논문을 퍼블리시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여기에 나온 시스템들은 대부분 스페셜라이즈드 시스템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스파크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쓰이는데, 스파크는 여기에 나온 옵티마이제이션들을 대부분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스파크 구조상으로 이제 저런 다양한 어떻게 보면 변형된 형태의 엑스큐션을 지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은 스파크는 원래 RDD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RDD 애플리케이션을 이 런타임 덱으로 만들고 그걸 수행하는 형식으로 처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해가면서 API들이 위에 올라갔습니다. 뭐 GraphX라든지 아니면 스파크 SQL 데이터 프레임 애플리케이션, 뭐 그거를 옵티마이저하는 카탈리스트 컴파일러 등의 컴포넌트들이 나왔는데, 이제 위에 이 파란색 부분의 레이어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RDD 애플리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RDD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하이 레벨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원했던 유형의 로우 레벨 파인 그레인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에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RDD API를 보시면은 뭐 패럴리즘이라든지 파티셔닝 이런 부분은 정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특정 리소스에 맞춰서 스케줄링 한다든지 뭐 스테이지 간에 푸시 방식으로 메모리를 통해서 전송한다든지 뭐 이런 좀 더 로우 레벨한 부분에 그 컨트롤 납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를 고치는 건 이제 불가능의 문제고요. 밑에 부분은 당연히 뭐 런타임을 다 고치면은 원하는 옵티마이제이션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애동 모디피케이션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고친 코드가 뭐 마스터랑 다를 테니까, 스파크 마스터 릴리즈랑 다를 테니까 이 코드가 뭐 돌렸을 때 기존 애플리케이션 시멘틱이 보존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런티가 없고, 그냥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특정 부분에 따라 계속 모디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크 3.0이 최근에 나와서 뭐 옵티마이제이션들이 여러 개가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뭐 다 시간상 말씀은 뭐 하나하나 막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SQL, 그 스파크 SQL에 되게 지역적으로 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들이 카탈리스트라든지 RDD 레이어 위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 밑에 로우 레벨 옵티마이제이션과 할 수 있는 부분과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파크 RDD 애플리케이션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니지만 추후에 이제 뭐 컴패터블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크의 이런 단점들을 저희는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로 보완을 합니다. 그 스파크 워드 카운트라든지 뭐 빔 워드 카운트라든지 이런 데이터 프로세싱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그걸 스파크처럼 바로 그 런타임 덱을 만들어서 바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중간 형태인 IR 덱이라는 걸 만듭니다. Intermediate Representation 덱을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이 IR 덱을 변형할 수 있는 특정 API를 몇 가지 저희가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API를 부르는 이 펑션인 이 옵티마이제이션 패스를 작성해서 IR 덱을 변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변형된 형태에 따라서 이제 런타임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API 자체에서 저희가 correctness 체킹을 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시멘틱에 전혀 영향을 안 받게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패스 하나가 펑션이기 때문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뭐 워드 카운트를 머신러닝을 하든 그래프를 하든 어쨌든 간에 결국엔 IR 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옵티마이제이션 적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펑션 여러 개를 이제 조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네모가 제일 제시하는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아키텍처를 보시자면 뭐 빔, 스파크 등 이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IR 덱으로 만들고, 아까 예시로 들었던 네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각각의 패스가
독립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패스들을 조합해서 변형을 하고 런타임에서 그 특정 시나리오에서 최대한 스피드업을 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뭐 스파크보다 뭐 다른 점이 있는데, 그러면 왜 이걸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누가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클라우드 클러스터를 활용하고 있고 커스터머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보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에 트랜스페런트하게 내 클러스터 환경에 맞춰서 이 스피드업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터라든지 뭔가 뭐 이걸 실행하는 프록시라든지 스크립트가 있으면 거기서 이걸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이면서 내가 뭔가 파워 유저라서 앱 디벨롭만 하지 않고 더 스피드업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직접 컨피그레이션 해서 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뭐 데이터 특성이나 뭐 리소스 특성 같은 거 활용해서 특정 방향으로 실행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하면 이제 베네핏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뭐 빠르다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드리고 이제 발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워크로드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벤치마크는 다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저희 논문에 들어가는 내용은 기존 논문들의 시나리오들, 리얼리스틱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셋업을 하고 이제 비슷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일단 AWS EC2 H1 4X 인스턴스를 썼고요. 하나 인스턴스마다 2개 HDD, 로컬 HDD가 있습니다. 그리고 얀 HDFS 셋업하고 HDFS 인풋 넣고 이제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거는 그 네모 디폴트 패스, 그러니까 네모의 패스 아무것도 안 쓴 경우에는 스파크와 성능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표에 나오는 수치들은 네모 펑션, 그 패스하는 펑션을 저희가 넣었을 때 얼마나 스피드업이 나냐, 그러니까 네모의 뭐 런타임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고치고 그냥 펑션 만들어서 넣었을 때 얼마나 스피드업이 나냐의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트랜전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셋업을 해서 이빅션 하는 셋업을 해서 야후 뮤직 데이터셋 써가지고 그 머신러닝 ALS 돌렸습니다. 스파크 대비 2.15배 이상 스피드업이 나왔고요. 이게 이상인 이유는 스파크는 계속 리컴퓨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잡이 안 끝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계속 기다릴 수 없어서 2.15배 되는 시점에 그냥 껐습니다. 그래서 그냥 냅두면 뭐 4배, 5배 더 빨라지는 부분이고요. Geo Distributed Resource는 저희가 네트워크 세팅 조절해서 셋업을 해서 카이다 네트워크 패킷 트레이스라는 걸 써서 그걸 이제 애널라이즈 하는 애플리케이션 썼고요. 스파크 대비 2.1배 빨랐습니다. 라지 셔플은 2TB 위키피디아 페이지 뷰 스탯 써서 이제 스파크보다 3.6 라지 셔플 패스 넣어가지고 3.6배 빨라졌고, 스큐드 데이터는 저희가 신테틱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200기가 만들어서 제 키 사이즈가 zip F 디스트리뷰션 나오게 해서 돌렸을 때 2.1배 빨랐습니다. 이제 이거는 각각 개별의 시나리오고, 아까 말씀드렸다듯이 이제 네모에서는 패스를 컴바인 할 수 있으니까 그거의 효과가 얼마나 되냐에 대한 이제 실험이고, 이 부분은 스파크와 비교하지 않고 네모 자체에서 비교했고요. 스큐드 지오디스트 실험은 이제 200기가 데이터셋 했을 때 스큐 패스, 그러니까 스큐 패스 하나만 넣은 거에 비해서 이 두 개 패스를 컴바인한 게 1.8배 빨랐습니다. 라지 셔플과 트랜지언트 경우에는 저희가 라지 셔플 패스만 한 거에 비해서 2.1배 빨랐고요. 그 라지 셔플 플러스 스큐드의 경우에는 1TB 신테틱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그 다른 패스에서는 OM이 났었는데 워낙 큰 데이터고 하나의 키에 많은 데이터가 몰리다 보니까 이 두 개 썼을 때 OM 어보이드 하고 정상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지는 이제 이런 비슷한 워크로드들이 계시고, 그리고 비슷한 이제 디플로이먼트 시나리오가 있을 때 네모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다 지원되니까 네모로 스위치 하시면은 뭐 이거와 비슷한 스피드업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런 시나리오 말고 새로운 시나리오가 있으시면은 그 시나리오에 맞게 펑션을 넣으셔서 뭐 다른 스피드업을 한번 실험해 보실 수도 있고,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유스 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 송원욱 연구원이 실제 이제 네모 디테일한 수행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들리시나요? 제 옆에 보면서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항상 질문을 해주시고요. 일단 저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실 송원욱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evaluation highlights 여기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실제 유스 케이스로 example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 가장 먼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빔이랑 스파크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우리 네모의 IR 덱으로 전환을 시킬 건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 빔 같은 경우 마우스 커서가 보이시나요? 네, 일단 빔 같은 경우에는 P 트랜스폼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의 뭐 컴퓨테이션이나 작업 같은 것들이 이제 IR vertex로 표현이 되고, 스파크에서는 이 작업 같은 것들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데이터셋, 즉 하나의 컴퓨테이션을 거쳐 나간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빔에서는 P 컬렉션, 스파크에서는 RDD로 표현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네모 IR 덱에서는 IR 엣지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약간 혼동이 오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엣지 자체가 이제 데이터셋이라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추후에 이제 example을 보면서 좀 더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빔 같은 경우에 이제 많으신 분들이 이제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빔 같은 경우에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의 이제 데이터 플로우 엔진에서 기본적으로 채택하는 그 파이프라인을 정의하는 모델인데요. 플룸 자바와 밀윌이라는 그 배치와 스트리밍을 이제 각각 표현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배치랑 스트리밍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을 정의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빔에서 이제 집중하는 거는 결국에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무엇을 어떤 것으로 만들 것이냐에 집중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 것이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치 네모에서 해결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아주 간단한 이제 예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파이프라인을 이런 식으로 이제 빔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트를 맨 처음에 읽어와서 거기에 맵으로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group by key를 통해서 하나의 키에 대해서 앞쪽에 있는 뭐 하나의 키에 대해서 정렬을 하는 거죠. 각 키마다 어떤 식으로 넘겨져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이제 모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맵을 통해서 쓰는 그런 간단한 맵 리듀스 작업인데요. 이제 IR vertex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작업을 나타내고, 그 사이에 있는 데이터는 이 read 오퍼레이션을 거쳐간 데이터는 엣지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선 디펜던시가 있는데요. 원투원 같은 경우에는 한 태스크당 이제 그 뒤에 있는 태스크가 하나씩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셔플 같은 경우는 앞에 태스크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여러 개의 태스크에서 하나의 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모아서 하나로 모으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셔플, 이런 디펜던시로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모 IR 덱에서는 각각의 작업과 데이터셋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동하는 과정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를 저희 앱스트랙션 위에서 어떻게 최적화하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셔플, 요 맵이랑 그룹 바이 키 사이에 있는 요 셔플에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예시는 이제 대규모의 셔플이 일어났을 때, 즉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룹 바이 키를 해야 되는 데이터 양이 굉장히 클 때, 어마어마할 때, 그때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룹 바이 키에서는 맵으로 처리가 된 데이터 중 특정 해시 키에 대한 데이터들을 각각 이렇게 모아주게 되는데, 그룹 바이 키로 요때 이렇게 많은 요 디스크 개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개수의 디스크에서 엄청난 양으로 이제 디스크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읽기를 하면은 디스크에 이렇게 뭐 시퀀셜하게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디스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각각 태스크마다의 디스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을 굉장히 느려지게 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디스크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무작위로 읽기 하는 거를 한 번에 시퀀셜하게 읽도록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면 말은 되게 쉬운데 구현은 어떻게 할지 되게 좀 감 잡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 네모 위에서는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중간에 릴레이라는 작업을 하나 끼워 넣어서, 요 릴레이 작업이 요 맵에서 결국에 이렇게 섞여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디스크의 그 뒤에 그룹 바이 키에서 읽는 형태로 시퀀셜하게 이렇게 정렬을 해 둡니다. 그렇게 정렬을 하면은 결국에는 뒤에 있는 그룹 바이 키 오퍼레이션이 이렇게 가져올 때 시퀀셜하게 읽으면은 한 번의 시퀀셜 리드로 그 인풋 데이터를 이제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모 위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가장 먼저 이 셔플 엣지를 봐야겠죠. 요 엣지들을 찾고 그 사이에 릴레이 작업을 이제 만들어서 끼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릴레이 작업에 대해서 요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보이나요? 요 밑에 슬라이드가 제 얼굴 때문에 잘리는데, 요 밑에 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요 푸시를 통해서 맵으로 요 릴레이 작업으로 바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 푸시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메모리에 있는 거는 이제 버려도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위에다가 그 데이터를 쓰게 됩니다. 요 엣지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셋을 표현하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요 데이터가 어디 위에 올라갈지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릴레이가 끝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위에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주면 실제로 돌 때는 어떻게 돌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모는 이제 마스터와 여러 개의 엑세큐터로 이루어지는데, 이 마스터가 패러럴한 작업들을 여러 개의 네모 엑세큐터로 보내서, 여기에 그림에는 하나밖에 없지만 이 엑세큐터가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read와 map 같은 경우에는 원투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엑세큐터에 메모리 위에 올린 다음에 이 메모리에서 바로 다음 릴레이 작업에 이제 디스크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네, 이 릴레이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디스크에서 그 뒤에 있는 그룹 바이 키와 그 쓰는 작업, 맵 작업에서는 결국에는 받아서 시퀀셜하게 리드를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요거를 이제 그 실험 결과를 저희가 보여드리자면, 여기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네모에 대한 실험 결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가 스파크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요 앞에 두 개, 뭐 두 번째 두 개, 그리고 세 번째 두 개, 요 세 개 각각이 이제 같은 데이터셋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돌린 작업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512G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모랑 스파크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데이터가 조금만 커지면 뭐 1TB가 되고 2TB가 되면은 그 차이가 이제 계속 커지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네모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사이즈에 비례해 가지고 거의 이렇게 비례해서 커지는 반면에, 스파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가는데 거의 한 3배, 4배 정도 뛰었죠. 네, 여기 갈 때는 거의 한 10배 정도 뛴 것 같아요. 네, 네, 데이터셋은 4배만 커졌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파크에서 좀 안 되는 것들을 네모 위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요거는 이제 한 가지 뭐 1TB 아니 2TB 같은 이제 하나의 데이터셋에 대한 작업에 대해서 이제 디스크를 이제 애널리시스를 해봤는데요. 요 네모 같은 경우에는 요 초록색이랑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모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라이트하고 리드하는 부분이 이렇게 빠르게 수행이 돼서 결국엔 여기에서 끝나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하는 경우에는 이제 네모보다 좀 더 빠르게 써가지고 빨리 끝나지만 이제 뒤에서 리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랜덤한 디스크식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느리게 진행이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끝나는 점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한 가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었고요. 이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네모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건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었던 기법이기도 한데 이 트랜전트한 자원을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전트한 자원이 이제 뭐냐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것 같은데요. 요 트랜전트한 자원들은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쇼핑이나 검색 같은 서비스를 이제 호스트 할 때 그때 이제 서버 위에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면 이제 새벽 시간이나 좀 뭐 불황일 때 뭐 사람들이 소비를 잘 안 할 때 이럴 때 아무래도 뭐 트래픽이 좀 낮아지고 막 이렇다 보니 놀고 있는 자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자원들의 특성은 아무래도 이제 다시 그 네이버 쇼핑 같은 서비스에서 그 어떤 유저가 들어와서 그 유저를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될 때 필요로 할 때 곧바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뭐 유저가 결제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네이버 개발자가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유저가 결제를 못하면 안 되니까요. 네, 그쵸? 그래서 바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의 이제 특성을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 위해서 데이터 처리 작업을 이제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태스크들을 여러 개 돌리면은 랜덤하게 이제 언제 유저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자원을 이제 사용하려고 요청을 했을 때 그 태스크들은 이제 죽게 되고 그 위에 있는 데이터까지 이제 다 없어져 버린 유실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자원에 위해서 어떻게 돌리냐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은 이제 여러 개 흩어진 앞선 작업에서 모아서 얻은, 그러니까 하나에서 이렇게 얻게 된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개 이제 앞선 태스크에서 모으게 된 그런 작업 데이터의 경우에는 좀 더 중요하게 봐서 이걸 좀 더 소중하게 다뤄줘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맵리듀스를 이제 하나의 예시로 봤을 때 요 사이에 있는 셔플 엣지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소중한 뭐 그런 데이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요 뒤에 있는 뒤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돌릴 때 사용하는 그 자원 위에다 올려주고, 그 앞에 있는 맵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불안정한 자원 위에서 돌리게 하면은, 그러면은 효율적으로 이제 노는 자원들도 쓸 수 있고 이제 좀 더 작은 양의 자원을 사용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저희가 이제 최적화를 시켜봤습니다. 이해를 아주 쉽게 이제 돕기 위해서 그림을 저희가 그려봤는데요. 그냥 여러분이 이제 돌리시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돌리는 이제 데이터 처리 엔진의 경우에는 어떻게 동작을 하고 네모 위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냥 보통의 데이터 처리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전트, 뭐 리저브드 리소스 할 거 없이 그냥 모든 컨테이너 위에서 작업을 이제 다 돌리게 됩니다. 이제 맵 태스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고, 리듀스 같은 태스크에도 그냥 구분 없이 다 올라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맵 태스크 같은 경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맵 태스크를 이제 트랜지언트 리소스 위에다 올리고, 그리고 리듀스 태스크를 리저브드 리소스 위에다 올리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갑자기 이걸 맵을 돌리다가 이제 주어진 자원을 이제 반환시켜야 된다고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맵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여기에서 일어난 작업들이 다 유실되게 됩니다. 왜냐면 맵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맵을 처리를 하고 나서 바로 그 똑같은 머신 위에다가 그 데이터를 쓰게 되는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전트한 자원이다 보니 불안정한 자원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다 유실이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맵이 끝나자마자 바로 여기에 그 좀 안정적인 자원 위에다가 데이터를 푸시를 하게 돼서, 이 푸시를 한 데이터는 이제 대피를 시켜 놓는 거죠. 대피를 시켜 놓으면은 이 데이터는 유실이 되지 않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제너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맵과 리듀스 태스크 이거 5개를 이제 다 돌려야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이제 네모 같은 경우에는 요 불안정한 자원 위에서 돌려놓은 작업이 이제 끝난다고 하면은 이제 안정적인 이제 자원 위에 다 데이터가 이제 피신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하나도 이 데이터에 그 유실이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요것도 이제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각각의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랑 똑같은 건데요. 이 동그라미 이 작업들을 보시고 여기서 돌리는 게 소중한 데이터인지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기준대로 이 transient 아니면 reserved 요거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태그를 달아주고요. 요 색깔 칠한 게 이제 태그를 달아준 건데요. 요 색깔을 칠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요 reserved로 갈 때, transient reserved로 갈 때 요 push를 태그를 해주는 점 유의해 주시고 이렇게 작업을 돌렸을 때 네. 요 뒤에 맵이 하나 있는데 제 얼굴 뒤에 여기 요 뒤에 맵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원투원이다 보니까 그 reserved로 같이 이제 태그를 해줘서 이제 파이프라이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돌렸을 때 스파크에서는 남는 자원으로 돌렸을 때 불안정한 자원으로는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이제 거의 이거는 이제 그 위에 잘린 거예요.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거의 수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네모나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었던 이제 파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현이 비슷비슷한데 얼마나 이제 자원이 죽느냐에 관계없이 거의 약간 비슷하죠. 네, 거의 꾸준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최적화 기법들이 제가 두 개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두 가지의 최적화를 둘 다 적용하고 싶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앞서 보여드린 요 라지 셔플 그리고 트랜지언트 리소스 이거를 둘 다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앞서 보여드린 코드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다음처럼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처럼 이제 빔이나 스파크로 표현된 데이터 처리 작업들을 최적화를 시켜서 소중한 데이터를 이제 잘 보관을 하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실제로 돌리는 거를 어떻게 돌리냐라는 거를 이제 보고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배치 작업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콘솔 위에서 돌아가는 거를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고 이제 왼쪽에 웹소켓을 사용해서 저희 웹 UI를 통해서 실제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작업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가 올라가 버렸는데요. 이렇게 스테이지 모양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머신러닝 작업의 일종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제 돌리는 그런 작업인데요. 여기 똑같이 그 콘솔 위에서 돌리고 여기는 이제 아웃풋이 각 아이터레이션마다 그 결과값을 출력하게 될 겁니다. 기다리면 이제 나올 건데요. 네, 첫 번째 아이터레이션이 끝났죠. 네, 아이터레이션이 끝나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웹소켓을 통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면은 이게 결국엔 끝나게 되는데 이 대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보시면 15번의 아이터레이션을 돌다 보니까 굉장히 큰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프로세싱 작업 같은 경우에는 콘솔이 요 밑에 있고요. 콘솔 요 밑에다 이제 실행을 해서 인풋이 들어오면은 이제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면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이 비주얼라이저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되겠죠. 이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록색이 아닌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TB TPCH 12번째, 12번째 쿼리를 스파크와 네모 위에서 돌리는 거를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 웹 UI가 왼쪽은 네모고 오른쪽은 스파크입니다. 요 프로그레스 바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145배를 이제 배속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네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느리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제 네모 같은 경우에는 36분이 걸렸는데요. 스파크는 아직 계속 돌고 있는데 2시간 44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네, 그렇게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해 보았고요. 이제 직접 만약 돌리시게 되면은 저 화면을 아마 자주 보시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외 최적화 기법들이나 아니면 저희 뭐 철학 같은 것들은 위 링크에 있는 네. 링크에 있는 논문을 이제 참고하시면 제가 링크를 참고를 여기다 올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스파크의 대항마가 되는 것이 목표이긴 하는데요. 컨트리뷰터도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PR이나 그리고 커밋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완성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끌어모으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3년 동안에는 구글 서머 오브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구글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외부 컨트리뷰터를 이제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스파크와 비슷한 이제 빔 프로젝트에서는 공식 러너로 이제 채택이 돼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빔 프로그램을 가지고 네모 위에서 손쉽게 잠깐만요. 질문이 들어와서 이미 스파크로 작성된 큰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파크 프로그램의 로직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뭐 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지를 아신다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아마 빔으로 포팅하는 것도 가능을 하고요. 지금 스파크의 모든 그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들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대한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시게 되면 뭐 그쪽에 대한 코드를 이제 좀 더 발전을 시키면은 이제 모든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들을 지원을 해서 기존에 있는 스파크 프로그램을 포팅이나 이런 걸 필요 없이 그런 거 필요 없이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여튼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네모 위에서 손쉽게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컨트리뷰션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직은 스파크나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뭐 회사나 사람들에게 HDFS나 이제 얀만 셋업할 수 있다면 네모 위에서도 충분히 쉽게 효율적으로 이제 자원을 사용해서 이제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스파크를 사용해서 비효율적으로 이제 작업들을 돌리고 있으시다고 하다면 이제 저도 이제 잘 사용하고 있지만 네모 위에서 이제 최적화 기법들을 통해서 돌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발표는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서 끝이고요. 직접 사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링크에 있는 저희 웹사이트나 요 데브 메일링 리스트로 이메일을 보내서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 팀은 항상 대기하고 있고, 만약에 직접 그 이제 스파크 뭐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액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구현을 하진 못했는데 구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쉽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코드 같은 것들을 좀 발전을 직접 해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저희도 하겠지만 이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 GitHub에 저희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예시가 또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고, 이제 풀리퀘스트를 날려주시는 것도 이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저희 발표는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외에 실무에서 쓰이고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뭐 회사에서 쓰이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실험 환경이라든지 워크로드 자체는 저희가 기존에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회사들에서 사용한 걸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고 라지 스케일에서도 테스팅을 했기 때문에 쓰이는 데에는 아마 문제가 없을 텐데 현재로서는 저희 연구실 내에서 주로 연구 위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빔 서밋과 아파치콘에서 이야기를 나눈 회사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빔 서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갔다 왔고, 아파치콘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있는 영석 형이 다녀왔는데, 이제 빔 서밋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진행된 그런 서밋이었고, 유럽에 있는 검색 엔진, 그 뭐 체코에 있는 뭐 세즈남 같은 회사나 아니면은 캐나다의 뭐 쇼피파이 같은 회사들에서 좀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그 회사들에서는 지금 현재 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빔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 빔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빔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이어서 이제 저희 쪽으로 스위치하는데 코스트가 좀 작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보였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지는 이제 저희가 아직 트래킹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아파치콘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 그 우버랑 비슷한 이제 서비스인데 리프트랑 그리고 구글이랑 그리고 그 미디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름 까먹었는데 그쪽 미디어 쪽에 좀 큰 회사에서 많이 관심을 보였고, 특히 구글 클라우드에서 좀 관심을 보였던 게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그 그러니까 빔이 구글 데이터 플로우도 지원을 하지만 그거 말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플링크라든지 스파크 클러스터를 그냥 그 EC2 인스턴스 같은 거, 그러니까 구글 컴퓨트 EC2 인스턴스 같은 그 VM에다가 띄워서 직접 사용하는 유즈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즈 케이스처럼 네모도 그 띄워가지고 쉽게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피드백을 받고 저희가 그 부분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에서 뭐 버튼 몇 번만 누르면은 네모 클러스터가 다 셋업이 돼서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그냥 하둡 양 클러스터나 뭐 메소스 클러스터 만드는 거 위에다가 네모를 세팅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냥 네모가 바로 앱이 실행될 수 있도록 셋업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 구글 클라우드 쪽 관계자분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구글 데이터 프록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지금 그 연동하는 스크립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구글 데이터 프록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얀이랑 이제 HDFS 클러스터를 만드는 건데, 그거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네모가 연동이 되니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희 발표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